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닻을 올린 가운데 다음 주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후보들은 예비 경선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을 찾아 호남 민심의 마지막 구애 신호를 보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전남을 찾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전남 방문으로 친문 성향이 강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이 확고한 전남을 찾아 외연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신을 잇겠다며 전남 지지자들을 상대로 구애 작전을 펼쳤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실용적인 민생개혁, 또 공정한 성장하는 나라. 단일화에 합의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단일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족통힘을 강조한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며 민주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 총리는 이후 최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광주 카페 사장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자신의 경제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된 것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재반 문제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결국은 법에 의해서 법대로. 1박 2일로 광주를 찾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예비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지역, 비정규직 이를 비롯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광주혁명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9명의 예비 후보를 상대로 4차례 텔레비전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민 면접 형태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흥행을 위해서 경선 면접관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선정했지만 후보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초반 흥행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비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합장 말 한마디에 공사비가 10% 이상 일괄 삭감된 건데요. 그 액수만 24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으로 도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도 함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붕괴 참사가 난 학동 4구역의 재개발 조합장으로 조모 씨가 새로 선출된 지난 2019년 전임 조합장 A씨와 성면 철거를 맡은 지영 ENC B 대표 간 공사금을 둔 대화입니다. A 전 조합장이 새 조합장이 선출되자마자 성면 철거 전체 공사금이 변경된 것을 두고 공사금이 바뀌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본인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말하자 B씨는 대뜸 공사금을 10% 정도 깎자고 요구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전에 맺은 계약이 엉터리인 셈이 돼버린다는 A씨 말엔 을의 입장에선 계약 해지가 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은 성면 철거 공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공사가 맡은 일반 철거 공사를 제외하고 조합이 발주자가 돼 계약한 공사는 지작물 철거와 성면 철거, 도로 포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정비 기반 시설 공사. 지난 2018년 2월 전임 조합장과 맺은 3개 공사의 전체 비용은 다음해 1월 계약서상 면적이나 내용이 바뀐 게 없음에도 조 조합장 선출 이후 일제히 바뀝니다. 이들 공사 모두 10%에서 최대 18.7%씩 석연치 않게 감액됐는데 그 액수만 2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조합장의 말 한마디에 수십억여 원의 공사금이 변경된 겁니다. 조합원이 요구한다며 업체들을 불러 계약 변경을 주도한 건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과 조 조합장의 아들인 조모 이사.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맡은 한 업체 관계자는
계약 변경에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며 조합장의 말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재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조 이사와 비대표 등의 말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거나 아예 업체 번호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옛날 계약이나 이런 것들 관계인데요. 잠깐만 통화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지금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조합 지도부 요구에 거액이 줄어든 수상한 계약 변경. 조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고 문 전 회장이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공사금이 고무줄처럼 바뀔 수 있던 이유는 뭔지, 원래 계약은 정당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올해 1분기 벤처 투자와 펀드 결성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제2의 벤처 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스타트업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CCTV 화면 속 사람 얼굴에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촬영과 동시에 사람 안면만 찾아 빠르게 편집을 한 뒤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CCTV 영상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면 인식 솔루션을 주력으로 이 회사는 설립 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초당 한 두세 컷 정도 처리하는 게 보통인데 저희는 초당 50장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광주에서 열린 우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 투자 유치를 바라는 지역의 신생 기업과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을 찾고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만 5년 동안 7차례의 투자 유치 설명회가 열렸고 지난해에만 5개 기업이 200억여 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그 좋은 창업자들이 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실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벤처 투자와 펀드 결성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이른바 제2의 벤처 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자금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구하기도 힘든 것이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수십 년을 자라온 고향을 떠난 팽나무 수백 그루가 섬마을에 새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석 달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기증받아 한 그루씩 배를 타고 옮겨왔는데요. 잔잔한 물길을 따라 펼쳐진 팽나무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에서 뱃길로 2시간 거리의 전남 신안군 도초도. 넓지 않은 농로를 따라 기다랗게 줄을 지어 나무들이 솟아 있습니다.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간 자란 팽나무들로 고향은 육지입니다. 전남 고흥과 해남, 충남 홍성, 경남 창원 등에서 섬으로 이사 왔습니다. 본 고향의 기억은 팽나무 허리춤 명찰에 기록됐습니다. 산 아래로는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고 팽나무 그늘 아래에는 수국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같은 호젓한 오솔길이 3km 이어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환상의 정원입니다. 우리 신안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숲길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쭉 걸어보면서 이 참 좋은 길이다. 신안군은 지난해 전국 각지를 돌며 키가 10m 안팎 긴 팽나무를 찾아다녔고 주민들을 설득해 팽나무들을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된 716그루의 팽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씩 배에 태워 석 달에 걸쳐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몸살을 이겨내고 다행히 초록색 이파리를 보이며 제2의 고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병해충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유용미생물이라든가 우리가 생육에 도움이 되는 생육보조제, 영양제 등을 끊임없이 주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팽나무들은 더 넓은 그늘을 만들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평년보다 9일이나 늦은 지각장마인데요. 토요일 밤부터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나주, 담양, 순천에서는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낮 동안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요즘에 너무 덥고 꿉꿉하고 해가지고 에어컨 없이는 거의 못 살 정도로 근데 좀 시원하게 좀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올여름 소나기 소식이 유난히 잦았는데요. 내일 내리는 비는 소나기가 아닌 올해 첫 장맛비입니다. 평년보다 9일이나 늦어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늦은 장마지만 기세는 매서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동중국해에서 일본 열도로 이어진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겠습니다. 작년에는 38일 동안 이어진 장마로 총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우리 지역에 쏟아졌습니다. 수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고 소하천이나 산간, 계곡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재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흥건설은 오늘 마감한 대우건설 매각 재입찰에서 부동산 개발회사인 DS네트웍스 컨소시엄과 함께 새로운 인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흥건설은 지난달 말 입찰에서 2조 3천억 원을, DS네트웍스 측은 1조 8천억 원을 써내 가격 차이가 너무 커 인수 작업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논란 속에 재입찰이 진행됐습니다.